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7장 빛나고 높은 부자와. 빛나고 높은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이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이번에 이 프리즘 이거 맞춘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이게 최종 완결판 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려고요. 배경화면도 좋고, 혹시 이러다가 뒤에 제가 건의한 대로 네이버 회사에서 그 모닥불식으로 여기다 모닥불 옆에 만들어주고 거기서 막 계속 불이 타는 식으로 그것만 해서 계속 바라보고 그 잔잔한 음악 같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평온해져가지고 조회수가 막 수억 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자의 꿈을 이루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심지어는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한테 항상 그런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특허가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아이디어가 많아갖고, 그래서 항상 버스 같은 데 타고 학교 통학하고 뭐 이러면은 항상 삼성 그런 정보원들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얘가 또 뭔 얘기하나 뭐 이러면서. 그건 아마 육사국도 알거려. 왜냐면 육사국도 저한테 많이 정보원도 붙어갖고 정보 빼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독재자 한다니까 걔네들이 저 매장한다고
오히려 테러 집단식으로 됐지만 옛날엔 배우려고 무지했거든요. 특히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예, 그때 가장 많이 육사공이 배우려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렇게 정보원 보내가지고 받아 적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애들이 테러 집단 되고 내 가문 내에는 다 죽여.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의 남노인님이 그런 식으로 그게 근친상간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쉽게 성행위를 하겠다, 불로소득하겠다, 이제 돈 벌었으니까 나도 이제 즐겨야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의 영이 침범하게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도 항상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한다 해서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아마 김영석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연세대 교수님 그분이 8살 때 예수님 영접했다는데 저도 그 시점하고 비슷해요. 저도 김영석 목사님처럼 120살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최하 110살? 요셉처럼? 그러면 저 강사 연습해야 되나? 모르죠. 이러다 유튜브 인기 강사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초청 강연에서 120까지 그렇게 부자로 한번 초청 강사 하는데도 엄청난 초청비도 주고 해서 부자 될지 그런 꿈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영농의 꿈을 한다 해서 연꽃을 키우려고 그랬더니 하도 이웃들의 테러가 심해갖고 제초제를 뿌리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 물에다가 제초제 성분을 넣은 것 같아요. 입술이 생기가 없어. 입술이 아니라 입이 아주냐 쇼드를 해댑니다. 까마귀를 넣지 않나 제초제를 넣지 않나. 근데 물이 중화시키니까 완전히 안 죽는 거예요. 그 연꽃이 그게 또 장점이 있지. 아마 흙에서 자란 식물들이었으면 제초제 한 방에 그냥 말라 죽었을 텐데 물이 그렇게 중화를 시키니까 입만 이상하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식으로 입이 막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샘플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매년 한 두세 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씨앗 부족하면은 그래갖고 하나하나 레시피를 만들듯이요 그런 농사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약용 정약전 이런 형제가 유배 갔을 때도 농사직서 쓰고 그랬던 거 수산어보 쓰고 그랬던 것도 다 국가에 애국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영농이든 해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영농해서 생산량 늘린 사람들을 아예 그냥 애국자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대대로 포상하고 뭐 이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두법을 개발한 우장충 박사.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영농한다고 가축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축으로 해서 그 돌림병인 그게 사람만 도는 게 아니거든요. 우두 이런 게 홍역 같은 게. 그래갖고 한번 피해서 그렇게 채취해가지고 해보자 하고서 했더니 그게 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인간도 그렇게 간염된 사람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했더니 되네. 뭐든지 가축 실험에서 시작합니다. 영농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꽃을 더 단단하게 하고 거름이 없어도 잘 클 수 있. 연꽃이 거름 엄청 먹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쌀뜨물로 시도해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요즘에 현미를 먹기 때문에 쌀뜨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몇 개 없어요. 근데 다음 주는 가가지고 또 쌀뜨물 삭힌 거 있거든요. 몇 달을 그거를 또 한 모금씩 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나무라고 연꽃이 올해의 주력이죠.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작물도 바꿔보고 겨울을 나야 되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겨울을 못 나면은 종잣값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추는 성공했는데 부추는 잔디처럼 증식을 안 해요. 그래서 씨앗값이 너무 들어가. 그래서 부추는 그냥 저러다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이 번식할 수 있는 거, 번식력이 좋은 걸로 찾고 있어요. 그러다 혹시 알아요? 제가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 어느 순간에 학계에서 식물학자로 해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제 이름을 기억해 주겠죠. 누구누구 석사. 박사는 아니야. 석사. 난 학원가니까 그런 거 식물 연구에도요. 제 석사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원가는 식품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님도 화공가고 옛날에 유럽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화공가 최하 석사입니다. 그런 꿈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무슨 제가 그런 귀족노조 조폭한테 연구하기 바빠 죽겠는데 노예짓 하면서 테러하고 시킨 대로 할까요?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640 영화에 삼체라고 있어요. 그 내용에서도 외계인하고 타협한 그 인류가 인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정보도 주고 그러는데도 640도 거기서 싸우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런 외계인들하고. 근데도 각자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계인들 얼마나 잔인하면요. 호화 유람선에 거기다 그런 보이지 않는 철선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기갈기 찢겨서 죽이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옛날에 그 reptilian들이 인구를 5억으로 줄여야 된다 막 이런 가이아 주창자 마냥 그런 식으로 테러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국가가 보존하려면 과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고 자유 인사인데도 어떤 여성이었는데 연구소로 데려가갖고 연구만 하고. 근데도 저는 월급도 안 주잖아요. 육사국은 월급을 주는데 저는 월급도 안 받고 연구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국가 애국한다. 누구처럼? 다산, 정약용과 정약전처럼. 그러니 얼마 전에 그 파운데이션 우주전선의 길드장님이 저한테 5만 상금을 줬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미국의 운영자인데 그 운영자마저 깨겠다고 어제 제가 길드전이 해서 행성 하나가 털렸어요. 저희 관할 구역인데 한 개가 뺏긴 거예요. 그것도 거기가 4레벨짜리더라고요. 되게 커요. 제가 사냥하는 데가 3레벨이에요. 근데 저 도움 주려고 제가 출전을 했는데 졸아버렸어요. 아니 어제 힘들었잖아요. 딱 우주선을 띄웠는데 나도 모르게 자버린 거예요. 딱 깨버리니까 방어 실패하고서 뭐지? 우주선은 폭파돼 있고 어제 정말 저 바로 살 뻔했습니다. 반일하느라고. 저 좀 힘들겠어요. 화분 수십 개인데 이제는 화분 안 드니까 좋죠. 계속 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보강했더니 절대 넘어질 일이 없는 가운데는 진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끝부분은 장력이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부분은 이게 덕덕이로 대나갖고 한마디로 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가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쪽을 있는 힘껏 사람의 힘으로 하면 당연히 무너지죠. 저게 그렇다고 아시바도 아닌데. 아시바는 지네들도 못하죠. 그 정도면 거의 불도저라든가 크레인 끌고 와야죠. 희귀하려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시바로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가 공간이 컸으면 아시바로 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연구용이기 때문에 고추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와갖고 아예 그냥 화분을 빼버리고 어차피 돌미남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해놓는 게 저한테는 편해요. 왜냐면 물 주기도 편하고. 근데 기존에 해놓은 게 있어서 귀찮아서 그랬는데 아예 넘어뜨려 버리니까 그래 이참에 개조하자.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휜 거는 그래 내 폐품이라고 생각해. 재활용했어.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휜 거 피는 연장으로 뭐 좋은 거 있나? 이렇게 덧대가지고 안에다가. 근데 그게 더 비싸요. 고추대보다. 그래서 나중에 귀찮으면 고추대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아예 귀찮아요.
일단 연구용이기 때문에 이쁜 걸 좋아하는데 못 튀게.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건축 삼자 사기하는 기종노조 조폭이 맨날 때려 부시고 까마귀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거기다가 2마리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설사 바꿔도 또 테러할 애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와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척추가 7개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한 몇십 분 쉰다고 집에 누웠다가 다시 나갔더니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또 끌어내가지고 흙을 또 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안윈데 있거든요. 거기를 또 당긴 거예요. 이야, 집요하지 않나요? 그거 내 힘으로도 안 되던데. 아마 장정에 했겠죠. 정상인들이. 아마 저 위층에 남자가 있을 거예요. 딱 보이지 않나요? 여자는 그 정도 힘이 안 돼요. 저도 환자라서 안 되고. 일단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는 게 기종노조 조폭입니다. 왠지 아시죠? 근친상간 계속하고 싶어서 대가 끊기려고. 함부르크 왕조처럼. 그거를 저는 한 생명이라도 살린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 친척들이 근친상간 하자고 해도 어릴 적에 성경책 읽고 중앙세계대백과사전 삼성그룹 머리에 암송하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주걱턱이든 다 알죠. 그러면서 침착하게 전세계 세계사도 다 하니까 일본이 관대해 이러면서 우리 나도 너 좋거든. 저는 남자가 좋아한다고 해도 좋아져요. 제이가 그랬고 옛날에 서울 가기 때 그 토요타 신복도 그렇고 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갖고 그래 일본어 능력 1급다. 너 일본 국비와 가.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해놓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보낸 거예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제가 장학금이든 추천한 사람도 있다고 했죠. 5급 공무원하고 그 배터리 사장님 항상 누구 추천하려면 그분들만 추천했어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랬죠. 하여튼 남자 여자 저는 안 가려요. 누가 좋다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안 아프게 영생하게 해주려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 줍니다.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31사단. 거기에서도 제 사수님인데 내가 너무 좋대. 막 여자 같고 맨날 치질이라서 하혈한다고 이러면서 목소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걷는 폼부터 아주 여잔데도 남자처럼 강돌하고 거기에 원리원칙이고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고 맨날요 밤마다 괴롭히고 막 그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당한 건 키스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달콤한 거 알아요. 그것도 자기가 제대하기 얼마 남기 전에요. 너랑 추억을 만들고 싶대. 그러면서 갑자기 뭐 키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선대 법학과 갔어요. 제가 과외줘가지고. 하여튼 그런 추억으로 삽니다. 지금쯤 잘 사나? 지금도 남자가 좋다고 그럴래나? 이러면서. 하여튼 재밌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50대 살아보면요. 참 제가 한 생명 살려준다고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키스에서 멈추게 하고.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머리 쓰담쓰담 이 정도 스킨십 이 정도만 허용하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31사다 그 사수는 추억을 만든다고 기습 키스 해버린 바람에 제가 그래서 남자 맛을 아는 거예요. 키스 남자끼리 해도 달콤하네. 이러면서 저도 아쉽더라고요. 응? 근데 내가 워낙 완고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는 제목이요. 전기기사 취득 후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데도 더 편한 불로소득하는 전기기사 자격증 불법 떼려고 하는데 얘 목표는 얘는 역마살이 있어. 내가 옛날에도요 사주 봤을 때 역마살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니까 강원도 영월 가고 막 이러는데 공짜로 여행 가는 게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력 파견 가는 거잖아요. 기숙사에서 파견 가면 안전이든 감리든 그런 거 서류 작업하는 이런 거니까 편하게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뭐 저는 집 근처에서 그냥 공무원처럼 한 군데 정주하면서 뭐 인천이면 인천 안에서 도는 부서 이전 정도 이 정도 좋아하는데 저는 좀 영구를 좋아하니까 방콕맨이에요. 근데 제이는 여성 제이처럼 외향성이고 그리고 항상 여행하는 걸 좋아해갖고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래 부부라든가 이런 영적 배우자들은요 극성이 완전 틀린 사람이 딱 돼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키워갖고 그렇게 폐쇄형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바꿔주는 그래야지 너무 활달하고 이러면은 장점도 있지만 나중에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그래서 테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요 코로나가 터졌어 근데 저 같은 애는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방콕 하면서도 행복해 하는데 그런 여행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둬둬봐 자살합니다. 그래서 육사국에서 인구가 막 줄어들었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여행사 다 망해갖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불륜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AIG 보험대리점 할 때 그때 우리 회사가 항상 부동산 하는데 이게 업계 수익이 안 돼. 그런데 투자할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으로 투자하시라고. 그쪽은 앞으로도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분류는 계속 가기 때문에 요즘에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카지노 사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도박은 여러 군데 만들면 안 된다고 강원랜드 하나인 거고 그건 서울 가게 됐다 얘기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여러분한테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지금 또 코로나 터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강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너는 투자 안 할래? 그럼 전 딱 한마디예요. 저는 유대인 상술이라서 확실한 벌이 아니면 안 합니다. 아니 주식 자체가 불안하지 않나요? 그 사장이 내일 단명할지도 몰라 교통사고로 그런데 투자했다가 사정 죽으면 끝인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돌아가시죠? 지금 뭐 다 망합니다. 그런 회사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창업자 한 명 죽고 나서 도산하는 데 엄청 많습니다. 한번 역사 찾아봐요. 그런 불안한데 왜 주식을 투자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험을 가입하라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해서 제가 맨날 보험대리점 얘기하는 이유도 보험이 나요. 왜냐하면 보험은 망해도요. 그 금융법이 있기 때문에 3자 다른 회사가 인수합병해서 그 보험 약관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은 혜택 좋을 때 일찍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2 실비보험 들라고 그래서 저도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오토바이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한다고 얘기하니까 가입 불가.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가입됐으면 지금 실비보험 받고 엄청 혜택 받았겠죠. 근데 혜택도 없어요. 뭐냐면 실비보험도 한 10만원 정도 하는 도수치료나 좀 혜택이 있지. 저같이 그냥 가가지고 5,900원? 이건 만원 이하짜리는 아예 혜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친 게 그렇게 싸게 되는 단골의원님, 의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 만나갖고 이렇게 좋아진 것도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주식할 바에는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을 하세요. 사망보험.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두고두고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지내주고 추모해줍니다. 라우리, 태우니 같은 핀란드 출신 소룡만.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친척이라고 해봐요. 그 정도로 제사해주고 추모해주는 그런 인격자들이 없습니다.
불로소득하고 공부 싫어가지고 막 그런 집안인데 뭘 바라나. 그러니 오죽하면 제이 같은 양자 키운다는데 제이도 지가 하는 거 보면 전형적인 불로소득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개방형.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대야 하려고 하는데 자금 성령의 양심의 가책으로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 저는 노 하면서 얘기합니다. 불법대야 안 돼. 나도 위험물질급 기능사 할 때 그때 자격만 따면요 그때 무시험으로 소방관 정규직 공무원을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으면 원서만 내면 바로 합격이에요. 그런데도 거절하든 그렇게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거의 유망자격 해가지고 정말 따기 힘들고 그때 화약류가 있었어요. 이류. 저는 사류였는데 이류 따면요 아예 그 자격증으로 한보 같은 그런 그룹의 창업주가 될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건축 그런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건축 철거할 때는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물 취급 이류가 기능사, 그것도 기사도 아니에요. 기능사만 원해요. 왜냐면 기능 일이 필요했으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은 자격증이 위험물 취급 기능사를 갖고 엄청 시험이 어렵습니다. 거의 기사 수준 이상이었죠. 그 시절 그걸 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자격 대여 해달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일일이 전화하기 응대하기 뭐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제이는 지금 7시간 일하고 7시간 쉬고 1시간 일하는 그것도 힘들다고 불법 대여 막 이런 회사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형 주경야동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그래서 공부만 하라고 했잖아. 이랬더니 아니 전기공사 기사 어떻게 따고서 내가 취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서 3개월 뭐 이렇게 4개월 그걸 못 참고서 취업하고서 한다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어제 휴가 냈다고. 오늘 휴가예요. 그래서 따야 되는데 가서 하루라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월차 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걔 생명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척들이 근칙상간 하자고 해도 다 발가벗고서 아마 삽입하려고 할 때 제 다리 계속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나도 좋긴 한데 너 이거 하게 되면 네가 자살해. 나는 자살하는 자신 있거든. 그러면서 일본 가자. 일본 가서 결혼서 약서하면 그때 하자. 뭐 그래 놓고서 정작 일본 가니까 안 오더라고요. 참 그게 사람입니다. 쉽게 성을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회용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친척이라고, 그죠? 일회용이라고. 그거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우자래야지 말초신경으로 자극해갖고 접근하는 일회용들 구분법이 결혼서약서 써줘. 게리 런닝맨처럼. 그러면 진실한 사람을 써줍니다. 얼마 전에 그 이란 하메네이 왕녀 같은 딸 같은 그 여성은 진실한 여성이죠. 왜냐하면 제가 20대 뭐 10대 이럴 때부터 글을 쓰고 그걸 라인들이 읽었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아예 정보원까지 보내고 육사국도 보내고 그러면 저 배우겠다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하메네이 여왕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그때 중고자동차 하시라고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이도 힘드시니까 우리가 배려해 줄 테니까 한국차로 여기 제가 그래서 이쪽에 몇 번이나 이거 중고자동차 없앤다고 하는 걸 제가 말린 거예요. 인맥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고자동차 그거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몇 번 그렇게 선거한다 공약으로 세운 사람들 다 무산시켰어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란 하메네이 여왕님, 딸님.
그리고 그 여성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장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예, 그러고서 자기는 좋아하는 남자랑 바로 결혼 신고서부터 하고 월세부터 시작할 거라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뭐 40장에 법인이면 거의 하루 수입이 4천만 원. 그냥 국가도 하나면 안 되겠네. 제 말 들어서 돈방석에 앉은 거죠. 중고자동차에서. 앞으로도 그쪽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터리 그 오시영 그 박사님이 더 오래 가는 거 그리고 안전한 거 나오면 전기 자동차 중고차로 전 세계 팔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더 부자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는데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영농하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환경위험이에요. 지금 막 작물도 죽어나가. 그래서 폭염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나무는 엄청 잘 퍼지더라고요. 그때 제초제를 뿌렸는데 거긴 죽었는데 제가 여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면서 글 쓴 걸 봤나 봐 반장이. 양심이 걸렸는지 거긴 안 뿌린 거예요. 저희 담에도 막 지금 올라탔거든요.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예 밖까지 퍼져가지고 엄청 그 바다에는 잎새기도 커요. 그래서 저거 따다가 나무를 먹고 싶은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 걸려있는 것만 잘라다가 너 경계선 넘었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아주 잘 크네 뭐 이러고 내 화분에다 놓고 앉아있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돌나무를 이렇게 키우라고 주셔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레시피도 개발해보고 요리도 해서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막 올려보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연꽃하고 해보려고 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금 성령의 양심의 가책으로 용서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이에요. 죄인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야식 끊는다든 또 야식 먹고. 그런 애가 여동생을 자기보다 더 심한 여동생을 키운다고 그랬을 때 쟤 죽은 자 되겠네.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여성 제이처럼. 또 하나님이 다른 인연 주겠지. 이번에는 이쁜 여성으로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저는 항상 이쁜 여성이었어요. 브룩시즈 여성 제이는 에반게리온의 그 레이 닮았다고. 피부도 백옥 같고 벗겨놓으면 백설공주예요. 얼굴도 인형 같고 다리만 좀 절어서 그렇지. 저처럼 오른쪽 허벅지가 좀 말라서 그렇지. 완전 정상이었어. 하여튼 and everyone who speak.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죠. 길잖아요. speak은 말하다, a word against. 관계대명사는 어떻다고 했어요? 뭐뭐뭐는. 이 who는 뭐예요? 사람. 사물은 뭐예요? that.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항상 똑같아요. The son of man. of는 이거 전치사 뭐뭐뭐 위에요. will은 뭐라고 했어요? 뭐뭐일 것이다. 미래형이죠. be forgiven. but 그러나 anyone who blaspheme는 against the Holy Spirit. 이건 성스러운 영이에요. will not the forgive.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들의 기기장치 마그나 하르타 마그나가 아니구나. 그거 왜 자꾸 영국에 그거를 해? 신들의 기계장치. 또 라틴어인가 까먹었어요. 잘 안 외워져. 옛날 마그나 카르타. 하여튼 자불안서 앉을 자자에 안 입을 자에 편안할 안자에 자리 석자입니다. 자리가 편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법 대여로 인해 언제 적발될지 몰라 마음을 줄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여자들 강간하면은 여자들하고 좋은 거 해도 공무원 사이도 그렇다 했잖아요. 그냥 강간범으로 몰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이리스 하수인이야? 그러면 강간했다고 법정에 나가서 여러 번 불려나가면은 여러 번 시간도 낭비고 스트레스 받고 경찰 앞에 가면은 오금이절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배달해봐서 많이 알아요. 경찰이 막 딱지 띈다 그러면 막 오금이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는데 그러면서 아무나 그렇게 좋은 거 하실래요? 저는 그래서 일회용인가 아닌가 확인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그 많은 여성들이 발가벗고서 강간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숨을 이러면서 헐떡이고 있어도 그 가장 기억나는 게 동양고 제 신복 천주교 신복 그 딸 아예 그냥 거실에 거기 식탁에 발가벗고서 앉아갖고 얼마나 이쁘든지 브룩실즈 같이 피부도 배고 같고 그러면서 막 짜증나 결혼사 약속 쓸랜데 어떻게 써야 돼? 막 그러고 머리를 막 이러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힘이 솟습니다 가운데. 그게 기억났어요 그 장면이. 발가벗고서 그 피부부터 그런데도 결혼사 약속 써달라고 고등학교 때 뭐 1,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혼하자 그러면은 안 만나주고 다른 남자 찾아가고 일회용만 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일회용 많이 따먹었어. 그래봐야 나중엔 본인이 정치인이든 성공했을 때 걔네들이 발목 잡고 강간했다고 법정으로 불려가다가 스트레스를 암 걸려서 가는 게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하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뺑소니 택시기사가 공소시효 만료되는 10여 년 된 시점 이전에 자기는 제의 대가를 받겠다고 자수하는 이유가 자금 성령의 양심의 가책인 거다. 그러고 보니 31사단 그 총신대간의 걔 말고도요 제 후임도 있었어요. 걔가 제 완전 오른팔이죠. 걔도 원래 내무반장이 다른 애였는데 걔가 5월 군번인가 그랬어요. 근데 걔 동기가 됐어요. 근데 걔는 완전 조폭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여태우 같은 유방의 아내. 그래서 맨날 폭력만 휘두르고 이런 깡패 새끼예요. 그래서 재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법학과 출신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도 조선대 법대 보냈는데 그 후임도 조선대 법대를 갔대. 나중에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전라도의 조선대가 왜 나한테 자꾸 왔지? 거기 이사장님하고 나랑 코드가 비슷한가? 하여튼 제가 교육한 애들은 다 법대 갔고 아마 지금 변호사 하고 있을 거예요. 최하? 그 생각나네. 뭐 해 먹고 사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자불안석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벨사살 왕과 벽에 나타난 글씨가 나오는 다니엘 5장 내용인데 그 저수계도 순진해가지고 그 고참들이 술반입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날 제가 좀 누구 말 맞따라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무당으로 말하면 신기가 좀 있어요. 예수님 신기죠?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몰래 술반입들 해서 처먹고 그래요. 근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지마. 오늘 아무래도 느낌이 없어. 사고 터질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평상시대로 술반입을 해왔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군기교육 때 최하 영창갈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죠. 일찍 하사를 말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영창 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 사인해줬어. 사인 딱 해주고서 내무반에 딱 왔는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고참이 딱 부르더니 야, 너 조수가 영창 가는데 너 아무렇지 않게 사인했다며? 에? 아니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내무반장한테 와가지고 아니 일찍한사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사인은 이미 해버린 거야. 영창 보내게 돼 있어. 이걸 내야 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 영창 가는지 모르고, 어? 그러니까 자긴 방심한 거예요. 설마 잡혀가겠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딱 걸린 거야. 하필 사단장 그쪽에 그 사람들이 돌다가 잡힌 거예요. 항상 그 감사들 있거든요. 지는 괜찮겠지. 우리 대대장님이 더 파워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막 이러고. 근데 그거는 평상시죠. 그래서 옛날 스파르타가 그랬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넘어가. 그 시절엔 보급품도 안 줬고, 뭐 그 속옷이든 다 그렇게 도둑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안 걸리면 장땡이야. 근데 걸리면 그때는 사법처리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서 저도 사인을 했어. 이미 일찍 장교님도 사인이 들어갔어. 이제 걔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피 같은 내 사랑하는 저수구 나 좋아한다고 그랬고 둘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챙겨줘야 되잖아요. 바로 가서 일찍 장교님한테 아니 자존심도 세는데 나도 한 잔씩 삽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죠. 왜 무릎을 꿇어? 죄송합니다. 제 밑에 부하를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다 제 부찰입니다. 뭔데? 아 술반입하다가 걸렸다며. 너 몰랐어? 예 몰랐는데요. 너가 사인했잖아. 그때 내가 얘 그냥 빼줄까? 이랬는데 너가 사인해버린 거 아니야. 너 원리 원칙으로 한다며. 죄송해요. 제 쪼순지 몰랐어요. 배꼽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권한이 있는 게 일찍하사예요. 사단장 그쪽이 해도요. 우리가 대대에서 끊어버리면 공병대가 최강이었거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니 와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에만 있으면 그렇게 커질 게 아니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죠. 그 정도로 저는 인정받아가지고 했던 애인데 그 친구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아마 내가 그때 빨간 줄 긋게 했으면은 걔 조선대 법대도 못 가고 사회적으로 불이익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군대 빨간 줄도 사회 정과랑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제이처럼 엄청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하라고요. 그 교과서 8종 교과서를 그 고등학교 교과서 다 사다 나가고 네모반에다가 보라고 꽂아놓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잘 관리해 막 이러고 했더니 나중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열병으로 해서 후송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하도 과로해가지고 일찍 하서든 뭐 이래갖고 그랬더니 지금이 똑같아요. 과로사라고 꿈에 나왔잖아요. 손목이 잘리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교과서에 곰팡이가 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밖에다가 내놔놓고서 말리느라고 개고생했네. 햇볕에다. 아니 최소한 습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참. 그래 놓고서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조선대 법대 보낸 거예요. 제 공부법은 명문대 다 갑니다. 그래서 너 이왕이면 고려대든 법대 가는 게 어때? 뭐 이랬더니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내 신복들이 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내 전라도 사람들은 조선대가 최강이야. 자기는 어릴 적부터 조선대 가고 싶대. 내 사수도 그렇고 조수도 그렇고 그 법학과 간다고. 그래 알았어.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냈던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이 떠올라요. 제이가 저럴수록 더 떠오르죠. 옛날에 그런 애도 있었어. 내 영적 배우자였는데 나 좋다고 키스하던 사수도 있고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가지고 끝까지 술반입한 거 얘기 안 해가지고 영창 갈 뻔한 쪼수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 내가 다 살린다고 영창 갈 것도 막아줬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재밌는 인생이었네요. 첫째, 벨사살 왕과 벽에 나타난 글씨가 나오는 다니엘 5장 내용인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 걔가 알까요? 저도 자존심 세가지고요 걔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나
일찍 장교님한테 무릎 꿇었어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자존심 세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 영창 빼준다고 내가 자존심 센 애가 가서 장교님한테 무릎 꿇었는데 얼마나 제가 수치감 느꼈는지. 무릎 꿇을 상황도 아닌데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걔가. 내 손에서도 끊을 수가 있었는데도. 하여튼 예, 베드로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잔으로 잔치를 벌이며, 하여튼 그러니까 장교님이든 사단장이든 좋아했던 거예요. 융통성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발휘하고 이러니까. 자기 가족 같은 애들은 아주 목숨 걸고서 챙겨주고 이러니까. 자존심도 굽혀가면서 무릎까지 꿇기까지 하고. 그러니 안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우상을 찬양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예, 이처럼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한 왕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게요 오토바이 배달하다 경찰 앞에 딱지 뛸 때 그래요. 저는 맨날 저희가 예, 경찰 방범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중국집들이 저희 가는 데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범대 하니까 경찰님들하고 어깨동무하니까 예, 그 파파라치가 신고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시민들이 신고하면. 그러면 야 신고 들어왔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나 좀 보고해야 돼 이러시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최하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이바 미착용 이걸 해줘요. 항상 하이바 미착용이에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잖아요. 경찰님이 하면 그렇게 단속될 때 되면은 이거예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극심한 공포. 진짜 저도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오토바이 중국집 배달할 때. 특히 최근에 루에루 거기 사장님도 예, 경찰님들은 많이 알아갔고요. 맨날 그 파출소 동대 있어요. 그쪽에 배달가 보면 여자 경찰님이 그 앞에서 토끼 키우고 있어요. 내 토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글 보는지 토끼를 막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토끼 잎사귀 주면서 너도 쳐 그래요. 그러면서 주고. 아마 교통사고 안 났으면 그 여경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라포 형성하고 다니는데 아마 지금도 예, 그분이 왜 안 오지 막 이러겠죠. 이런 식으로 끊긴 인연도 많습니다. 예. 두 번째,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나오는 사무엘하 12장 내용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비유로 들어 지적했다. 이처럼 감추어졌던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후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을 새우는 영적인 자불안석과 시련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 신들의 기계장치. 예, 그거 똑같아요.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예, 그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예,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성적 타락 안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점을 여러분한테 재능 기부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배우처럼 생겨가지고 그런가? 옛날에 런닝맨에서도 오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전도연 씨가 결혼하자고? 그 정도로. 아마 결혼했으면 지금 영화배우 하고 있겠죠. 가족들이 하니까. 원래 영화배우들이요, 잘생긴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 어느 정도만 되면요, 배우도 넣기가 쉽거든요. 자기 인맥 쌓이니까. 그게 생각이 나게 하네요. 예. 하여튼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내용인데, 예, 한 번은 배달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 거야. 예,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서 얼마나 귀엽든지. 아니 옆에
지배인도 있고 매니저도 있으면 걔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도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왔는데 창피했나 봐.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이러고 나오고 아니 마스크 써야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 속옷이 비치는 거 막 이러고 속까지 다 보이는 거 하면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 네. 여튼 예.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진멸하라 하셨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 진노하면서도 그들이 멸망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산과 진에 오가며 중보기도 했다. 어제는 그래서 또 제가 자수성가한다고 그런 인맥들이 도움받기 싫어갖고 뭐 음대를 와라 양재문화회가 와라 이런 사인이 와도 저는 이 척추가 7개 부러지고 고관절 변형 오고 이런 애가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 있을까 해서 어제 딱 보니까 드론 조종사라고 있더라고요. 드론 뭐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중대재해법으로 또 걸까봐 고혈압이라도 드론 조종사는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드론 조종사를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자코리아 이런 데 보니까 뽑기는 뽑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건축을 그렇게 조감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측량을 하고 드론으로 자를 재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측량사랑 지적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쪽 업계가 또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한다. 그런 거는 또 찾아봐야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드론 조종사, 측량사랑 지적사 이런 거 따가지고 제이처럼 이렇게 해외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런 거 드론으로 측량해주고 괜찮아 이러면서 어제 또 흡족해 했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또 조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안 되는데 요양보호사도 안 돼요. 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건데요. 32장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자 진노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면서도 그들이 멸망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산과 진에 오가며 중보기도 했던 거네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행복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가 안 나오고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안 나올 때 내가 장애를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꿈도 없어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버의 꿈, 억만 구독자의 꿈으로 해서 이러면서 비록 구독자 4명이지만 조회수도 거의 없지만 그런 꿈으로 사는 거예요. 영농의 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유튜버야. 나 영농하고 있어. 나 농사꾼이야. 영농인이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키워보니까 알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도 연꽃이든 하려면은 모기 때문에 그리고 해충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필수도만요. 밖에다 하면은 농약부터 엄청납니다. 그래서 몇 평의 그런 비닐하우스만 해가지고 그 정도 꿈밖에 없어요. 연구니까. 그러니 행복한 거죠. 장애인 돼서도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기사 꿈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제이가 자꾸 하지 말라고. 지금 뭐 자격자 그거 남발한다고 필기실기 다 면제해서
그 육사국에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무지렁이가 그렇게 북경대 교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이 또 통과되고 있다고. 저는 그래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안 해요. 근데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두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모른 체 하고 씹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계속 정기기사 할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설사 6개월 만에 그렇게 교육원에서 뭐 종이 조각처럼 신문 조각처럼 찍어내는 자격증 이거 왜 따요? 이러지. 딸 이유가 있나요? 이러면서 어차피 그거 따도 다 그냥 지네들 혈육만 받을 텐데 태자당처럼. 근데 내가 왜 땁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 시험처럼 안 하면요, 조선시대 때 우리 같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날에서 뭐예요? 그냥 김삿갓처럼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냥 허허 웃지요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게 세도 가문이 다 장악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의 행동 패턴이에요. 김삿갓. 참 좋은 시대에 살고서 그런 시대로 이제 탈바꿈할 때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 인생에 그런 꼭 카이사르 같은 그런 인생을 느끼면서 방송하는 거죠. 내가 50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서. 네 번째,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이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내용인데,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이처럼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밖으로 나가 이와 영적 안테나가 4만 개 달린 심장이죠. 마음의 통증이 와서 심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불안과 죄책감에 휩싸여 암잘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요 경찰 앞에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누가 신고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지를 띄는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신호 횡단보도를 해요. 넘어가는데 미리 내려가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있어도요. 버스 탄다고 해도 도로에 미리 이렇게 내려가도 그것도 다 파파로치 신고하면은 다 벌금 나갑니다. 버스 타기도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하여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이런 상상도 많이 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동양고 그 천주교 신부 그 딸 어떻게 보면 누나죠. 걔가 그렇게 발가벗고 있을 때 쉴 때 내가 그냥 거기 좋은 데다가 그냥 하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자유행위할 때 많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하면서 막 상상을 하면서 내 아이도 갖고 막 이러면서 근데 결혼자격서 안 써주면은 그 여성은 만약에 아이를 낳더라도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억이 많아갖고요. 음란물 안 봐도 돼요. 그때 기억을 떠올라서 그녀의 그 벗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때 내가 그거 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좋은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때 이랬다라면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유행위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얼마 얘기했죠. 전도연 씨도 이러면서 전도연 씨 뭐 그거 속이 다 비치면 옷 벗겨가지고 막 이런 그것만이에요. 김혜수 씨도 현대백화점 왔을 때 그 청바지가 꽉 붙는 게 몸매가 그런데 그 청바지를 벗겨가지고 그 초등학교 기억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너가 나 좋아한다며 막 이러면서 그 말 쑥스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바로 그 좋은 거 하고 내 아이 낳아가지고 뭐 영화 배우 하면서 둘이 막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대통령님 아니에요. 아마 그 교사님 집안이 우리 동양고의 그 영어 교수님 그분처럼 국회의원 집안이에요. 그 집안하고 됐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성모병원 가가지고 그때 내 병원에 갔을 때 1인실이었는데 거기 VIP실에서 그렇게 단추가 이렇게 살짝 열어서 그 가슴 다 봤는데 그 단추를 다 열어가지고 좋은 거에서 아이 낳았으면 지금쯤 대통령 됐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유행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나 성령님이 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음란죄인데 생각만 해도 죄지었다 성경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통제를 못해요. 저도 상상력이 풍부해서 유코님처럼 유코님이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자기 남편을 사디스트를 만든대잖아요. 유코님은 딱 봐도 바람핀 적도 없고 남자라고 해봐야 남편밖에 없어. 참 좋은 거죠. 한 번도 고백한 적도 없고 고려대 갈 정도고 서울대 명문인 집안이면요 공부만 하셔가지고 뭐 아마 일부러 그런 집안들은요 못생기게 옷 입고 다녀요. 옷도 막 털털하게 하고 다니고 그 알잖아요. 일부러 안경 끼고서 공부만 할 것 같이 막 이런 스타일들 안 봐도 알아요. 유크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전혀 연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데 고백도 없었고 저처럼 발가벗고서 막 좋은 거 하자 그건 더 없을 거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러고 추억으로 사는 애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여기까지 했죠? 네, 했어요. 그래서 제이가 전화해서 요즘은 파파라치가 많아서 전기기사도 불법돼야 하면 바로 적달된다며 말하더라. 아니 걔는 온통 불법돼야 할 생각이야. 1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진짜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골 중국집 갔을 때 철부지라고 어린아이라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짱깨 배달하면서 그분들처럼 입에서 단내 나게 일하고 그랬는데 양심 지킨다. 나도 석사학위 대여하고 막 이러고 위험물 취급 대여하고 하면은 편하게 인생 살았겠지. 근데 그게 불법이니까 안 한 거예요. 난 어릴 적부터 컨닝 안 하고 살았고 위험물 취급 기능사 자격증도 불법되어 전화와도 난 거절했고 심지어는 외국산 의료기 수입업체가 서울 가기대 석사학위 불법되어 해달라고. 그때 그 외국산 수입업체가요 의료기 하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인도산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수술바늘 있거든요. 그거 수입하는 독점업체입니다. 대기업이고. 그래서 내 자격증을 학위를 주면은 저는 공동 창업주에서 임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no, no. 본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그러고서 집에서 놀면 되지 왜 그걸 거절하냐고 그 좋은 자리를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랬어. no. 저는 땀 흘려서 일한 걸로 그렇게 돈 버는 게 좋거든요. 이러면서 오토바이 배달하러 가고 그랬죠. 지금도 땀 흘린다고 계속 경찰 일하고 환경경찰하고 청원경찰하고 그러면서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서류 작업하고 앉아서 일하고 하루 종일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고 싶고 저도 그러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성경 말씀에도 땀 흘려서 일하라고 써있고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부자 되는 거야 하며 말해주었다. 이처럼 난 어릴 적부터 여동생과 친척들이 발가벗고 숨겨준다고 해도 한결같이 다리 움직이며 한 마리 한국에서 근친상간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과 그러고 보니 저 친척들 대부분이
친가든 외가든 다 발가벗고 그랬네.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해. 내 여동생은 상상임신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이웃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위식되어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어. 그러니 난 친척을 너무도 사랑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친척을 사랑하기에 좋은 것 하는 거 거절하는 거야. 정 좋은 것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일본이 근친상간에 관대하니까 일본 이민 가서 결혼 신고하면 좋은 것 하자 하며 말했고, 후에 일본에 유학 가서 몇 년을 사는데도 일본 연예인 된 친척이든지 잘 입혀주니까 연락도 없더라. 그런 불로소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 영화 배우도 그래요. 그 일본 연예인인 우리 큰 집의 큰딸 그 분의 얘기를 하자면은, 예, 지금 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하고 이혼당했어. 예, 이혼당 그 집은 남편이 사준 거예요. 그게 그때 시가로 수십억, 지금은 아마 거의 뭐 수십억, 그때가 수십억이니까 지금 얼마인 줄 알겠죠. 건평이 거의 막 100평 막 이 정도였으니까. 화장실이 두 개 있어요. 또 일본에 재벌이 사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혼당하고요. 이제 쭈글쭈글하다고.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60만 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너가 성공하면 자기 독일 불러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 돈을 우리 형한테 말해가지고 받아갔대. 지금도 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요, 노후 보장 안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요, 지금도 루에르 같은 데에서 오토바이들 배달하면서 그 경찰 방범대 해가지고 여경찰이 토끼 우리 키우고 있으니까 와서 토끼 먹이 같이 주자 그러다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교통사고 내갖고, 그것도 왼다리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다리라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못합니다. 뻗정다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 지금 드론 조정사 한번 할까 그러면서 보고 앉아있죠. 전기기사 계속 하면서 전기기사가 막히면 이거는 할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전기기사는 관리니까 자격증만 따면은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니까 그런 라인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먹힐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실력 있는 거, 드론도 비행기 파일럿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운전만 잘하면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의 대표적인 그 영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외계인 영화인데, 거기에서 어떤 10대 애가 이렇게 군대에서 해리슨 포드 나오고요. 그래갖고 외계인하고 싸우고 하는데, 얘가 나중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데 큰 거인이 자기가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얘가 어땠어요? 거인을 죽여버리고 눈으로 파고 들어가갖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런 영화처럼요. 항상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지구 애들은 자기 순혈주의에 빠졌는지 외계인하고 공존 안 한다고, 외계인은 평화로 하자 이러는데도 계속 전쟁에서 진멸한다고, 시족까지 없애고 심지어는 그 유충까지도 없애려고 하니까 그 여왕이 얘한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얘를 데려가잖아요. 우리 평화교섭 하자고. 한마디로 캡틴 테일러랑 비슷해요. 라르곤의 여왕이 캡틴 테일러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우리 평화하자. 한마디로 이란의 하메네이 그
딸이 와가지고 왕조의 딸이 와서 우리 그냥 평화하자. 나 좋은 거 할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서 결혼하면은 끝이죠. 둘이는 평화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캡틴 테일러스도 라르곤의 여왕하고 결혼해갖고 둘이 도망가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주에 망할 거를 막아준다. 그 영화가 해리슨 포드 나오는 그 영화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도 드론이 나오잖아요. 그건 실력이에요. 그래서 걔가 드론 조종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회유감 느끼잖아요. 양심같이. 알고 봤더니 드론 안에 자기는 무인기인 줄 알았더니 유인기였던 거예요. 자기는 물량 전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저는 항상 100% 무인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상전 하지 말라고. 그런 드론 조종사가 지금 딱 보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까 하면서 또 새로운 꿈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죠. 하여튼 일본 이민 가서 결혼 신고한 후 좋은 것 하자 하며 말했고 후에 일본에 유학 가서 몇 년을 사는데도 일본 연예인 된 친척이던지 자리 펴주니까 연락도 없더라. 마찬가지로 육수 빙하기 일대 로스차일드 가문은 100년에 쉽게 불러서도 성을 구하는 근친상간을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 자금 상징인지 400여 년간 근친상간을 지속하던 함부르크 왕조는 대가 끊기는 성령님 모독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도 이제 세팅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 책꽂이가 제가 잘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게 좀 어떻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저라도 훅 넘어지면 제 발로 떨어져 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거리하는 그런 책꽂이도 있나 그런 것도 또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한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거 세로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툭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러지게 가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 컴퓨터 책상이거든요. 요게 스틸이 저희가 지하기 때문에 나무로 쓰면 다 곰팡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집 선반 이런 건 다 철제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7, 80만 원 막 들여서 산 거예요. 책장도 7, 80만 원 막 이래갖고. 근데 제이가 서재 만들고 싶다 해서 지 방에다가 그렇게 양쪽으로 서재 만들어 놨는데 좁다고 그러면서 집 나갔는데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며칠 지나면 형 하면서 또 집에 들어와요. 그런 게 19살부터 지금까지 참 오래 가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제 잘 인식하니까 좋네요. 뻐끔거리는 것도 잘 되고 지금 누워있어도 좀 눈도 매끈하고 대만족이에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는 없어요. 어제 잠만 자가지고 오죽하면은 손목이 잘리는 꿈을 꾸면서 과로사례잖아요. 옛날에 31사단 공병대 때 10꽃 핀 것처럼 후송 간 것처럼 의무대에서 안 돼서 통합병원까지 후송을 갔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시라고 하는데도 적십자 자원봉사실 저는 천주교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원봉사 단체 중에 적십자로 한 거예요. 도서관 가가지고 사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도 사서 일한다고 맨날 그러죠. 가서 책만 보고 막. 저는 책 보는 게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 과로로 왔어. 너 그러다 쓰러져. 이런데도 주치님도 다 얘기를 해도
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앉아있고,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공군의 기관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사병이에요. 원래 공군은 하사관들인데 사병이 있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그때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은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때 공군들이 빡센 게 미사일 다는 거래요. 그게 힘들다고 이러더라고. 그랬어. 아, 여기 도서관 사서 왔으면 참 보직으로 풀렸네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땡보직이 많대. 아, 내가 공군을 좋아했는데 드론 조종사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파일럿 된다고. 제가 참고로 그 카츄샤 내기 전에요, 그때 공군도 냈었어요. 근데 공군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그때 뭐 육군이 저가 좋았나? 육군이 노랑 딱지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노랑 딱지 나오면 가야죠. 연기가 안 됐는데 그때 방송되는 연기가 안 됐어요. 학사장교도 안 됐고. 아니었으면 공군 갔겠죠. 아니었으면 카츄샤 가든가. 그리고 또 웃긴 게 제가 딱 그때 카츄샤가 폐지되고 해병대도 없어지고 갔을 때 제가 해병대 지원하려 때 해병대 올해 안 뽑아 이러더라고요. 뭐지? 딱 갔더니 카츄샤도 안 뽑아 이래요. 뭐지? 공군은 뽑더라고요. 공군을 낸 거였어요. 아, 신기해. 그러고서 제가 논산훈련소 갔더니 23연대 구중대가 카츄샤 중대였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 신기해. 그 정도로 저는 누워서 코 깨집니다. 아마 그때 카츄샤든 갔으면은 지금쯤 미국군 병사가 돼서 그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처럼 이렇게 중대장이 돼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공산하는 걸 막아준다고 동사무소에 딱 근무하면서 그렇게 미국군으로 있었겠죠.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라. 인생이 그랬어요. 그만큼 무슨 아이리스가 있는지 세계 정부가 있는지 그런 인생으로 가는 거를 하나하나 막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지금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단지 더 초라해지고 남루해지고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거지처럼 낙타 못 집지고 그거 차이예요. 그렇게 미국군 중대장 그걸로도 얘네들은 성이 안 찼나 봐.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계약직 공무원, 그것도 청원경찰, 민간신부,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법으로, 공무원법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낮춰도 하나님 일은 하더라고요. 다 주님 뜻이라고. 그래서 방송하는 거예요. 이러다 공사나 맡고 그 미스터 션샤인처럼 그렇게 거기는 동학이죠. 동학의 교주딸, 인격적으로 하는 그 딸을 구하면, 그러면 제 소정의 목표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 희생해서 이병헌처럼. 근데 원래는 희생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미국군 중대장 신분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살고 또 재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M 대통령 때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재탕을 하고 하나님이 또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동양고의 그 천주교 신복의 누나 발가벗고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그 결혼서약서 써야 되는데 작문 실력이 없어서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 머리카락을, 그 모습 너무 섹시했어. 너무 이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유인이라면서 삽니다. 안 빼주면 전립선염을 하니까. 또 방송 끝나고 유코님은 그때 최근에 방송이에요. 자기 남편 사디스트 만든다고 이거 끝나면 바로 갈 거라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 상상하면서 자유행위 하러 가는 하여튼 대조적이죠. 하여튼 그렇게 인생 살아요. 이제
예, 기도 시간이 왔네요. 예, 일단은 검은 사막. 인생이 참 별거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 뜻이고, 예수교 장로회 합동 뭐 이런 애들 하는 식으로 예정 예지 다 예정한 대로 하고, 단지 저는 하나님이 간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든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셨는데, 그런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똑같이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미스터 션샤인 마냥 거기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간택당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영조의 그 왕후처럼 60 몇 살 때 모든 왕후 보릿고개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러고 하고 있네요. 그죠? 오늘도 또 먹었어요. 이야. 운영자님이 내가 검은 사막 광고하면서 미국 게임이라고 꿈과 희망을 준다고, 이 게임은 내가 오픈 베타부터 할 때부터 항상 꿈과 희망이라서 낚시에도 부자 되고, 요즘에 또 재배도 부자하게 해놨더라고요. 재배가 엄청 노가다였어요. 한 번 세우면은 막 맨날 가서 재배하려면 막 노가다인 거야. 그러더니 그 시간을 딜레이를 길게 해주시고, 예, 대신 작물은 늘려주는. 그러면 저는 막 씨앗 뿌리고 막 이러는 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농사예요. 근데 이제는 좀 줄어들어갖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제 깐에는 노가다라면서 행복하게 노가다 했는데, 그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재배, 그거 재배도 좀 시간 줄여주고 여튼 그런 거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5만 점을 주었다고 그 우리 미국 운영자님 친다고 지금 4렙의 성이 털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운영자한테 개기는 그런 세력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도 검은 사막도 허벌나게 털리고 있고, 어제는 오딘 게임도 주말인데 섭정금 들어가고요. 뭔가 털린 거죠. 거기는 현거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털리면은 돈하고 민감하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섭정금 들어가더라고요. 백섭은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 걔네들 다 단속해가지고 계정 그 연구 정지 조치 뭐 이렇게 했겠죠. 그에 비하면 검은 사막은 현거래가 안 되니까 그나마 편한 거예요. 더 얼마 벌었을까? 뭐야? 한 마리가 아니네. 이렇게 채워주면 3마리인가 봐요. 내가 맨날 삽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인증샷을 해야지. 말이 돼 이게? 한 마리 일단 보여줬어요. 나도 진짜 여자랑 하고 싶어. 2마리? 3마리. 이야. 또 이렇게 삽목이라고 저 채워줘요, 미국 게임이. 그러니 제 여동생도 상상 임신까지 하고, 저도 이런 상상 많이 해요. 그때 여동생이 숨겨준다고 할 때 정말 모른 척하고 아이 임신시키고 그래 일본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상상으로 막 자위행위를 하죠. 여동생 막 벗겨놓으면 막 이런 것을 여동생도 엄청 미인이거든. 브룩실즈 닮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다 브룩실즈야. 이목구비가 확실해가지고 정의지심이 강하고 거짓말 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서양 미인들이 다 백인들이 이쁘잖아요. 제 여동생도 서양에서 왔나봐. 하여튼 그렇게 칭찬해서 그런가 나의 삽목이라고, 자기 희생한다고, 남편이라고, 영적 배우자가 부자 되게 왕이 되게 그렇게 희생한다고 고마웠는지 이렇게 3마리에 붉은 거로 해서 3억 거의 얼마야? 100, 1000만 3억 6천만을 벌게 했어. 이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뭐죠? 빈슬롯이 없대요. 이런, 얘를 없애버려야지. 오래된 와인.
돈 벌었어요. 왜 이렇게 내기 심해? 제가 이럴 만한 게 오딘 2개, 거기에 검은 사막 모바일 최근에 오네트에 그 한다고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요즘 잘 때도 켜놔요. 그걸 먹을 때까지. 지금 한 10배는 더 켜놔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걔 먹으면은 또 잠수 타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막 해요. 검은 사막 모바일도 미국 게임이니까 가능성을 보고서 쉬울 때 해놓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이 나오면 레어템들, 오네트의 정윤수.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요. 항상 그래서 검은 사막이든 미국 게임, 그런 파운데이션, 우주 전쟁이 잘 살고 부자 돼야지 제가 이걸로 힐링하니까 저도 좋고 게임사도 좋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노예 얘기했잖아요. 저희 노예도 기종노조 조포 아이리스들이 장악한 그런 목사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번에도 그 조폭원 두목하고 같이 협동해가지고 원래에도 걔가 말하니까 바로 카톡 공지 왔고 그러고서 1일 전에 그렇게 갑자기 원래 한다고 그래서 요번에도 못 갔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 일반 그런 원래 하는 예수교 장로회 일반 창조과학회도 다 기독교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지할 때 한 달 전, 최소 한 달 이전에 해줘요. 그래서 휴가 낼 수 있게. 그런데 그런 기본도 하나는 정말 망해가는 교단입니다. 그거를 잡지 않는 그 상급자들은 기종노조 조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여목사님이 암에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오시영 그 박사님 키스트 아마 제가 거기 연구실 갔을 거예요. 제가 투자비 불법이라고 거절했거든요. 그 시절에 관행이었는데도 그래서 키스트 연구원 하면서 서울 가기도 교수하라고 그래도 제가 거절했죠. 일본 국비유학도 원래 한 자리 있는데 날 좋아한다든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대학원생님한테 딱 말해주고 저는 하야하고 내려온 것도 있죠. 하여튼 걔 일본어 능력이 1급 따고 위험물 취급 산업기사도 따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 보내주겠어요. 제가 장학금까지 줄 정도의 권력자였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 보고 있을라나. 하여튼 토요타 신부 나 좋아가지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갖고 학회 가면 맨날 나 덮친다고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뒤집어 입고 아마 그때 허리띠 안 매고 있었으면 아마 걔랑 미국이도 호주 가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런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시영 연구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전기, 네발, 오토바이 설명할 수 있게 선물, 효도 선물할 수 있게 빨리 리튬, 음극, 마그네슘 전지가 개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하 명찰을 주셔갖고 그렇게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개발할 수 있게 방해 세력인 그런 삼성 노조도 붕괴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얘기해요. 저는 현실에서는 자기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자유행위로 이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여동생의 아이를 갖고 막 이러면서 그 동양고 그 브룩실드 닮은 그 여성을 그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이를 갖게 하고 뭐 이러면서 하렘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자행위를 하고 있죠. 자행위가 아닌 실제로 그렇게 천국 가서 직접 좋은 거 하고 이런 하렘 같은 천국이 되게 그런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폐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들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을 매일이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아까 캡틴 테일러 그 비교했던 그 해리슨 포드요. 그거 거기가 생각났어요. 영화 이름이 앤더슨 게임입니다. 그게 드론 조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는 유인길에서 앤더가 힘들어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상전 하지 말라는 거. 앤더가 그 남주인공 이름이에요. 제가 캡틴 테일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빙하기로 망하는 거를 그렇게 우리 가문만 외에는 다 죽인다는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들이 먹으니까 걔가 혼자서 그렇게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공포 영화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가 혼자서 바알하고 싸우듯이 그런 새새끼족들하고 싸우듯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그렇게 파블로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엔더스 게임이에요. 거기서 걔가 주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드론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자 남발해서 전기기사 그러면 저도 편한 거 좋아해서 전기기사 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안되면 드론 조종해서 측량사 따고 그렇게 해서 120살까지 그렇게 일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건축해주면 되고 무료로 지금 아파트 건축하듯이 그 드론으로 해서 도색도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나 굳이 그 아시바 사서 올라가서 칠할 필요가 없어요. 농약 뿌리듯이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개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 드럼 비행기로 개조해가지고 지금 도색하고 있어요. 우레탄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또 방송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면서 꿈을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미국이란 나라 자유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그런 미국 같은 나라를 축복하고 있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냥 근로기준법이지만 옛날에는 그 미스터 선샤인의 이경원처럼 미국군 중대장을 되겠다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카츄샤도 하고 했는데 수능으로 바뀌듯이 그의 카츄샤도 안 뽑고 해병대도 안 뽑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J야 K였습니다.